네, 안녕하세요.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한파도 찾아오고 해서 날씨가 참 짓궂습니다. 그래서 요즘 따뜻한 나라에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조만간 떠날 수 있을지, 네, 제 계좌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기침이 굉장히 심해요. 오늘 방송이 네. 잘 진행될지 상당히 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네. 수정씨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1,0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와 좀 비슷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주식에 있어서 365일 돈을 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력 종목이죠. 네. 레드로바 네. 너짭 개봉 이후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주가가 막 상한가 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 이상 종가도 마감됐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좀 들쑥날쑥 저희 계좌도 덩달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너짭 개봉이 흥행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지금 3위 네. 대단합니다. 그죠? 네, 3위 대단하네요. 흐름을 잘 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속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리고 저희 수정씨 계좌도 레드로버 좋은 수익을 계속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유지되는 거 보면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회원분들도 되게 이제 좋으시겠어요. 그나저나 이제 호남 지역에 AI가 이제 등장하면서 앞으로 AI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될 거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주식을 하시는 제 지인은 이럴 때일수록 이제 조류독감과 관련된 테마주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파루라고 하는 주식을 사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그 테마주라는 것이 뭘까요? 테마주라는 것은 일단은 기업이 보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전혀 뭔가 조금만 연관성만 있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조금만 연관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그 종목들이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들은 또 습성이 좀 몰려다니거든요.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애들이 좀 학창시절에 몰려다니듯이 좀 이렇게 몰려다니는 종목들이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류독감이 좀 걱정이 됩니다. 조류독감이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류독감이 유행을 번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지인께서 8호를 주식을 한번 사보라고 말씀을 드려갖고 이제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도 상한가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3거래 연속 지금 상한가에 가고 있는데 일단 제 스타일의 매매는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8호라는 기업이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일단 오리고기 만드는 회사들 닭고기 만드는 이 회사들, 하림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는 맞습니다. 닭고기를 아무래도 좀 꺼리겠죠. 뭐 끓여 먹고 튀겨 먹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찜찜하잖아요. 닭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치킨에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도 지금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네요. 아무래도 좀 건강상에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가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루를 말씀하셨는데 파루가 뭐 만드는 회사냐면 왜 조류독감 테마에 편승이 됐냐면 손세정제 있죠. 이거 찍 눌러가고 손땅 뭐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손을 자주 씻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손은 많이 씻긴 해요. 어디 나갔다 오면 무조건 씻으라고 하니까. 그럼 차라리 덱돌 만드는 회사면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파루가 전체 매출을 예를 들어서 100억 전체 매출을 봤을 때 손세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억 될까 말까한 매출 전체 매출 비중이 한 3% 1% 정도인데 그걸로 너무 와전되는 그러한 그 주가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제일바이오나 뭐 이지바이오 이런 이글백 같은 기업들 이지바이오는 아니고요. 이글백 같은 경우는 동물용 의약품 사람 먹는 약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동물약품 만드는 회사들도 주가가 강한 모습. 우리나라 이 제일바이오나 이글백 정도 종목이 조류독감 백신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허무맹랑한 주식들도 참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닭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닭고기. 외식을 해야 되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왠지 닭고기가 먹기 싫어요. 닭고기 아니면 저는 오리 원래 좋아했었거든요. 오리고기 좋아했었고 그냥 삼겹살. 삼겹살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삼겹살에 소주도 좋아요. 네. 대체제가 어떻게 보면 네. 좀 고기육으로 오히려 좀 육류 쪽으로 네. 삼겹살이나 소고기 쪽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쪽은 참치 주가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아, 참치요? 네, 일단은 네. 육해공을 나누는 것 같아요. 일단 오리는 일단 육이니까 그쵸. 같은 돼지도 먹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예 네. 바다에 있는 수산주들이 주가가 좀 강한 이런 좀 황당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테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테마주를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는 예전에 1987년도에 중국이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한참 준비 중에 있을 때 만리장성이 말 그대로 말리잖아요. 네. 정말 깁니다. 이 만리장성에 바람막이를 설치한다라는 정말 뜬 소문이 막 돌았어요. 이 바람막이를 거기에 언제 다 설치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알루미늄 셰시 만드는 대한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뭐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상한가를 가니까요. 네. 굉장한 폭등을 했단 말입니다. 대한알루미늄이 그렇게 막 상한가를 폭등을 하니까 저 종목에 과연 만리장성에 어떠한 또 귀걸이를 하나 걸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한 거죠, 시장이.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 태화라는 태화? 고무장갑. 네네네. 태화 고무장갑 아시죠? 네네. 예, 예전에는 상장 주식이었어요. 지금 상장 폐지가 됐지만 태화라는 주식이 황당하게도 이 알루미늄을 바람막이를 만드는 만리장성에 인부들이 고무신을 신는다고. 네. 예, 정말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태화라는 기업의 주가가 또 막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또 태화가 막 또 올라가니까 또 뭡니까? 인부들이 간식으로 네. 호빵을 먹는다고. 그럼 또 그것도 올라갔나요? 삼립식품. 네. 네, 삼립식품 주가가 또 황당하게 또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거요? 그 인부들이 호빵을 먹다가 체하면 헤스탈, 소화제를 먹어야 된다고. 한독약품이 마지막 그 만리장성 테마 4인방에 대미를 장식하는 이러한 그 황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결국은 만리장성에 바람막이를 설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그 만리장성 입구 매표소에 그렇죠. 그 매표소의 입구에 그냥 차양막 설치 하나 하면서 끝났습니다. 매표소 하나에. 네. 정말 황당한 네. 이러한 그 테마. 그리고 4개 종목 중에 2종목 태화, 네. 그리고 대한알루미늄은 이미 그때 당시 상장 폐지가 됐었던 네. 이러한 좀 흐름이 있고요. 네. 또 주식의 좀 황당한 이야기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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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전에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보물선이 침몰했다. 그래서 그 네. 보물을 찾으면 뭐 대박이 난다. 그래서 보물선 테마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도 2001년도에 굉장히 이제 좀 강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종목이죠. 일단은 주당 350원짜리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네. 보여주면서 보물선 테마가 강한 아주 폭발적인 17거래 연속 상한가를 가는 네.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결국 그 종목도 상장 폐지가 됐었고, 그리고 뭐 네. 일본 군함을 인양한다라고 했었던 사멘이더스 그리고 군산 앞바다에 뭐 쾌창환이라는 보물선을 인양한다고 했었던 흥창 이러한 기업들 모두 다 싸그리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일단은 담보되지 않는 주식들은 일단 애초에 네. 세 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주식을 지금 시작하는 분일수록 네. 특히 우리 수영 씨 같이 시작하시는 분일수록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갖는 방면이 주식시장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겨드려야겠네요. 바로 하지 마시고. 네. 너무 재밌는 테마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더 재밌는 주식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좀 건강. 제가 오늘 감기에 좀 많이 걸리고 수정 씨도 좀 훌쩍거리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건강 관련해서 우리 좋은 종목들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것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파요. 인구 고령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예전에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후진국일수록 일단은 병을 참습니다. 참고 고치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주다가 이제는 또 어떤 쪽으로 조금 먹고 살만하면 사전에 진단, 종합검진을 많이 받고 또 조금 안 좋으면 가서 뭐 MRI도 찍어보고 이러한 그 진단 쪽으로 시장이 발성을 하다가,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선진화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예방 쪽으로, 그러니까 치료, 진단, 예방 쪽으로 시장이 점점 성숙돼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건강 쪽에 의료 쪽에 시장이 진화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정점이 결국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진단에서 어디로? 예방. 예방. 그죠? 네네네. 예방을 뭐 매일 주사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매일 뭐 병원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주 좋은 먹거리 종목. 먹거리 종목으로서 병을 진단하면서 100세 시대 열어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4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이 만드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 씨, 낙농업의 국가라고 하면 어디가 당장 떠오르시죠? 낙농업. 덴마크? 그렇죠. 일단 네. 네. 맞습니다. 덴마크. 덴마크 풍차. 낙농업의 국가 덴마크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마크가 낙농업의 국가,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덴마크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주국에서 어떻게 보면 축구 종주국이 영국이죠. 영국에서 가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가서 영국을 이겼단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만큼 유산균의 종주국인 이 덴마크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셀바이오텍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덴마크의 총리 되시는 분도 삼성전자는 몰라도 셀바이오텍은 압니다. 그만큼 덴마크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바이오텍에서 만드는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주력 제품은 어떤 게 있죠? 프로바이오틱스 좀 단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내의 유익균입니다. 유익균. 유익균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이 동안 관리를 수정 씨도 얼굴 안티에이징 하셔야죠. 30대부터 이제 해야 된다고. 아직 안티에이징 하실 정도는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 뭐 동안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안티에이징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톡스나 디톡스 같은 경우를 많이 일단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이제 독소를 생산하는 유해균이 늘어나고요. 몸에 유해균이 있고 유산균 중에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균이 이제 해균이 되겠고요. 유해균. 그리고 몸에 이익을 주는 것이 이제 유익균이 되겠죠. 사람이 나이를 들수록 유해균이 많아지고 유익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유익균을 증식시킬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셀바이오텍에 만드는 유산균 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장 기능을 활성화하게 합니다. 대장 기능을 활성화하게 해서 대장이 뭐 일단은 뭐 장이기 때문에 또 뭐 이 좀 지저분한 쪽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 소장 대장. 근데 소장 대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 몸에 전체 면역 세포가 소장 대장의 80% 가까이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소장 대장의 면역력을 높이면
예,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네. 원래 장이 좀 좋아야지 피부에 막 트러블 같은 것도 안 생기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장이 좀 좋으신가 보요 피부가 저요? 깔끔하시네요. 네. 저도, 오장육부가 여기 다 있다고 얼굴에. 저도 좀 장이 좀 괜찮아요. 예. 네. 예, 피부가 괜찮은 거 보면. 예. 그래서 네. 아토피 피부염도 그렇고 또 뭐 암세포 증식 방지, 면역 조절 기능 정말 이 소장 대장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네. 젊었을 때 잘 관리하세요. 네. 예, 그래서 건강식품의 기초 라인업, 네. 화장품도 기초 화장처럼 네. 예, 이 장세포를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일단 가장 기초다, 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셀바이오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잘 생각해보고 이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꼭 먹어봐야겠는데요. 네, 살아서 장까지 간다는 이제 닥터 캡슐도 있고 이제 다른 유산균 제품들도 많은데 이 기업한테는 어떤 또 경쟁력이 있는지. 예. 테레비 광고가 너무 이펙트 강했어요. 네. 랄랄라랄라 하면서 막 그렇죠. 유산균들이 막 이러고 네네네. 뛰어갔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닥터캡슐이 일단 소비자들한테 가장 좀 친숙한 네. 브랜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이 셀바이오텍의 제품은 그런 요구르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건강 보조 식품으로 분류가 돼요. 슈퍼에서 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메이나 네. 아메이를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고 또는 아니면 아예 셀바이오틱스의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게 닥터캡슐이 아닙니다. 네. 단가가 좀 나가요. 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단가가 비쌀 수 있냐면 이중 코팅 기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산균을 살아서 장까지 보내려면 코팅을 한단 말입니다. 네. 첫 번째 한 번 코팅은 이게 특허를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단백질로 한번 코팅을 합니다. 단백질로 코팅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다당류로 한번 코팅을 해서 두 번 코팅을 해갖고 네. 살아서 장까지 이렇게 내보내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한 85% 정도. 10,000개 가면 한 8,500개 정도는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많이 살아가고요. 네. 예. 예전에 한 번 셀바이오텍이 주가가 안 좋았을 때 경쟁사 모 제약업체에서 셀바이오텍이 이중 코팅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4중 코팅을 한다고 특허를 냈습니다. 네. 4중 코팅을 했는데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4중 코팅을 해서 장까지 살아갈 확률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흡수가 안 돼요. 네. 네. 뭐 너무 강력해. 10,000마리 중에 예를 들어서 셀바이오텍이 85,000마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네. 90,000마리, 95,000마리가 살아가는데 네. 그대로 배설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살아서 가는 건 좋은데 흡수가 안 되는 네. 적당한 게 좋은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이 4중 코팅 기술은 아직까지는 셀바이오텍의 2중 코팅 기술 무조건 많이 코팅한다고 좋은 건 네. 아니거든요. 파마도 뭐 적당히 해야겠죠, 그죠? 주식과도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셀바이오텍의 이 관련한 이 이중 코팅 기술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브랜드로는 닥터캡슐이 아니죠. 아메이를 통해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뉴트럴라이트. 들어봤죠. 네. 광고도. 네, 뉴트럴라이트 이거 나오죠. 네. 잘하시는데요? 제가 목이 아프니까 더 발성이 잘 되네요. 네. 뉴트럴라이트를 하고 있고 자사 브랜드로는 듀오락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자사 브랜드는 아무래도 내가 만들어 내가 파는 거기 때문에 이문이 많이 남겠죠. 네. 근데 뉴트럴라이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제품이긴 합니다만 아메이의 많이 들어봤죠. 납품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ODM에 대해서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죠. 네네. 주문자 생산 표시 네. 내가 만들어서 이 회사에 납품을 하면 그 회사가 자기 브랜드로 네. 즉 뉴트럴라이트는 마찬가지로 이 셀바이오텍이 만들어서 아메이한테 주면 아메이가 자기 아메이 마크를 딱 부착하고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뉴트럴라이트 그리고 이제 자사 브랜드 듀오라까지 해서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건강에 대한 100세 시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장의 중요성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 인체 몸의 80% 면역력이 다 소장 대장에 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장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저도 구정 성물은 듀오락으로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대표님, 예.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네. 부동의 1위가 있는데 그 1위를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1위는 주가가 흔들리고요. 네. 이거 혹시 2위한테 잡히는 게 아닌가? 축구도 2대1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러죠. 쫓긴다. 네네. 2대1에서 3대1로 역전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래요. 네. 그래서 1위를 막 2위가 치고 올라오는 경우에 네. 2위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삼양식품 했을 때 말씀드렸죠. 네. 농심에 감히 도전하는 그쵸. 불닭볶음면. 네. 예.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한샘이라는 기업이 네. 주방기구 한샘이 네.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1위인데 이 한샘에 대차한 도전을 했었던 리바트. 네. 리바트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그게 네. 다 가구 쪽. 네. 네, 맞아요. 리바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리모델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는 곳. 네. 그죠?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마루 쪽, 강화마루, 네. 강화마루 장판이죠. 네. 강화마루 쪽에 원래 1위는 비상장회사입니다. 비상장회사 동아기업이라고 있어요. 네. 동아기업을 강력하게 맹추격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솔 홈데코라는 기업이 있어요. 한솔. 네, 한솔 홈데코. 따라잡을 수 없을 줄만 알았던 이 동아 기업의 원톱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린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솔홈데코가 그만큼 강력한 경쟁자로서 지금 쫓아가고 있고요. 지난해 1분기에 강화마루 점유율이 동아 기업이 41%였습니다. 41% 거의 뭐 2배 가까이, 한솔홈데코가 20%밖에 안 됐거든요. 네. 거의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김연아가 한 80점 나오면 2위가 한 40점 정도, 거의 뭐 2배 가까운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한솔홈데코의 시장 점유율이 30%까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경쟁사로 등장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산업통상부에서 여러 가지 정부적인 정책 차원에서 강화마루의 품질 기준을 강화한다. 친환경 목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면서 시장 이 지배력을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기술력이 낮은 기업들은 점점 도태되거든요. 네. 그렇죠. 잘 못 만드는 기업들은 입맛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워질수록 맛없게 만드는 분식점은 뭐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이제 강한 기술력이 남아있는 정말 잘 되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라는 관점에서 네. 완벽한 투톱 체대로 가지고 혹시라도 한솔홈데코가 동아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선다거나 이러한 그 정말 대이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기는 것처럼 네. 예, 대이변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아주 강한 시세 탄력을 얻어줄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는데 오늘 한솔홈데코 기관 투자자들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대량 매수가 무엇보다 이 투톱 체제를 인정하는 수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한솔홈데코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바로 주식하지 말고요. 한솔홈데코 내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두 번째 주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요즘 돈 버는 재미에 한 주 한 주가 너무 즐거운데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저처럼 매주 한 주 한 주가 즐거울 수 있음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제 저도 이게 주식이란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코치를 받으면서 저는 이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제 코치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제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 번호 문의해 주실 건데요. 그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익률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요. 이제 sstv.net 또는 www.richme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바라고요.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수정 씨가 아주
매끄럽게 예, 네. 제 홍보를 좀 해주셨네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매매라는 게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종목도 한두 개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좀 자주 찾아뵈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방법은 이제 수정 씨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들을 매매함에 있어서 제가 수정 씨보다 더 그렇죠? 예, 매수 매도 사인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수정 씨는 이제 문자 보고 전화하고 막 하다 보면 좀 늦어요. 네네. 예, 그래서 답변 기다리고 뭐 예, 이러죠. 다이렉트로 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문의 전화 많이 주시고 많이 저랑 또 함께 이 2014년도 청마에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